이 명절 맞이의 부동산 팩트 체크는 이분께 맡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UNS 하우징 유재성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명절 보내시면서 형제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오늘 내용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다라고 하시면 개별 상담 지금부터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022077-6357번 열려 있고요. 전화가 조금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문자 013-3366-8290번으로 궁금한 내용 자세하게 적어서 저희 쪽으로 접수해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고민 말끔하게 해결될 때까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 맞이해서 자세하게 시장을 좀 냉정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표님, 이제 설날 식탁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뭐 앞으로 집값 어떻게 될 것인지 뭐 또 이야기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정확하게 기준을 세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뭐 아까 밥상머리에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목을 제가 이렇게 혼조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놔서 정말 뭐 갑론을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뭐 진짜 네, 이게 어디로 갈까? 서로 좀. 많이 싸우실 것 같아요. 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싸우시지 말라고. 네. 자, 그 안에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실 이제 상황별이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요.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혼조세 안에서 처한 상황들이 또 다 다르죠. 어떤 분들은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그 중에서 뭐 어떤 걸 이제 처분해야 되는지 일종의 이제 매도 전략 쪽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고요.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늘 원하는 거 있죠. 아, 내가 좀 더 나은 조건의 집으로 좀 이렇게 옮기고 싶은데 이걸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얘기들도 이제 또 많으실 것 같고 또 뭐 무주택자 같은 분들은 야, 이번 참에 어떻게 하면 좀 마련할 수 있을까? 자, 어쨌든 다들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시장 자체가 말 그대로 이제 혼조세라고 할 정도니까요. 뭐 지금 실질적으로 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하고 또 시장에 이제 속해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또 얘기가 많이 다르죠. 또 지역별로도 물론 그렇고요. 최근에는 또 이제 그 정부 이제 여당하고 지금 이제 또 뭐 그 야당 쪽 중에서도 이제 한국당 같은 이제 거대 그 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주택 정책 쪽에서 뭐 분양가 상한제 뭐 폐지하겠다 또 뭐 아니면 또 지금 뭐 재건축 좀 많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를 뭐 아예 그렇죠 좀 이렇게 활성화하겠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안에서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이런 주택 정책들마저도 지금 여당과 야당이 또 이렇게 좀 갈리고 있는. 자, 어쨌든 뭐 전체적으로 네 혼조세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 안에서도 어떻게 좀 갈피를 바로잡아서 성공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들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시장을 제가 한마디로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죠. 정부와 시장의 힘겨루기, 누가 세나 뭐 이렇게 지금 힘겨루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자, 일단 뭐 매도인들,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매도인들도 그렇고 매수인들도 그렇고 야, 이거 뭐 싸움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너무나 이렇게 혼란하다 보니까 함부로 이제 행동하기가 좀 어려운 거죠. 사실 이제 부동산이라는 거는 우리가 보통 비가역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되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제 부동산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좀 관망세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12, 16 대책을 관련해서도 이제 바라보는 시각이 이제 굉장히 다른데요. 자, 일단 정부 쪽에서 보는 거는 자, 12, 16 대책 효과가 크다. 뭐 최근에 이제 한국감정원에서 그렇죠. 지금 뭐 최근에 이제 뭐 이번 주에 지금 나온 얘기는 지금 뭐 대책이 나오고 나서 강남 3구 쪽은 하락세로 돌아섰다. 지금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정부 쪽에서는 강남 3구를 지금 직격탄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당연히 대책 효과가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반대쪽에서 이제 보는 거는 아니다. 대책 효과보다는 오히려 풍선 효과가 크다. 또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뭐 강남 3구 쪽은 그럴지 몰라도 지금 비강남권이라든지 아니면 수도권이라든지 또 그 지방 쪽에 이제 광역 도시들 이런 쪽은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가지고 지금 전반적으로 부동산 뭐 이렇게 그 정책의 효과를 발휘해서 다 안정세로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정부의 시각 그다음에 시장의 시각 자체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
어느 쪽이 이제 맞을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지금 대책 효과 가지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또 하나가 이제 공급적인 측면이죠. 늘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자, 일단 뭐 정부나 또 그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이제 하고 이제 지자체인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 쪽에 공급이 충분하다. 이제 뭐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 매물 자체가 지금 그렇게 부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아니다. 매물이 계속 부족하다. 실제로 내가 사고 싶은 것들 좀 이제 인기 단지들 이렇게 가보면은 사실상 매물이 지금 없다라는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지금 보통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메커니즘을 보면 한 70% 이상이 그렇죠. 70% 이상이 소위 말하는 이제 정비 사업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 재건축하고 재개발을 통한 이런 보통 이제 공급이 한 70% 이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시장 이렇게 상황을 보면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 요 사이에 약한 공급되는 물량이 약 한 34만 가구 정도가 이제 정비계획 물량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2025년까지는 그래도 뭐 한 1년에 뭐 한 4만 가구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제 공급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계속 지나면서 2026년이 되면, 그렇죠. 앞으로 이제 6년 후죠. 6년 후가 되면 정비 물량이 34만 가구에서 거의 한 4만 8천 가구, 거의 5만 가구 수준으로 그냥 뚝 떨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34만 가구에서 5만 가구로 뚝 떨어진다 그러면 앞으로 6년 후가 되면 뭐 서울 시내 안에서 정말 주요 지역들에는 더 이상 공급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없다.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각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짧게 보느냐 또 길게 보느냐 이런 부분들도 있겠고, 자,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서울시에서 뭐 그렇고 또 이제 그 국토교통부도 조금 있으면 서울 안에서 이제 공급 물량들 공급 계획을 세우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대부분 보면 이제 소형주택 쪽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뭐 오피스나 이제 이런 쪽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아파트를 이제 원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금 뭐 우리가 원하는 공급은 아니다. 또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공급을 가지고도 지금 서로 설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가 기다리면 급매물이 나온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들은 지금 정부 쪽에서, 특히나 지금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이 얘기한 거는 지금 앞으로 이제 6개월, 그러니까 6월 말까지 해서 10년 동안 내가 그 주택을 보유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뭐 양도세 중과에 대한 것들을 일시적으로 지금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게 약 한 지금 12만 한 8천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12만 8천 가구 정도 되는 것들이 좀 기다려보면 일단 급매물로 나올 수도 있겠다. 6월 말까지 어쨌든 팔아야 되니까 요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지금 뭐 그 이제 최근에 또 표준 이제 그 단독주택들도 지금 이제 뭐 가격 지금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이러면서 사실상 지금 공시가격 현실화 때문에 뭐 땅값, 그러니까 표준지, 또 그다음에 이제 뭐 표준주택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나면 결국은 지금 이제 4월 말에 웬만한 뭐 개별 공시지가라든지 또 개별 뭐 그 공동주택들 뭐 이런 거 다 이제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 막상 4월 달이 돼서 공시가격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유세, 그러니까 뭐 재산세라든지 아니면 종합부동산세 같은 이런 보유세의 부담이 많이 늘어나는 이런 시점이 되면 급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또 반대편에서는 아니다. 이러다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매물이 지금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더더구나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계속 부족하다는 느낌들을 이제 받기 때문에, 더더구나 지금 뭐 12만 8천 가구 정도가 지금 뭐 매물 잠기면서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갈 것이라는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안 내놓는다는 거죠, 매물을. 자,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급매물이 나올 거다, 아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뭐
그 8회 대책 때도 그렇고 12, 16 대책 그 전에 그러니까 9.13 대책 때도 그렇고 사실상 대책이 좀 약발이 다 되는 그 시점이 되면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지금 갑론을 박. 어쨌든 지금 정부하고 시장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매도인들과 매수자들이 정말 매도 전략과 매수 전략을 짜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이런 분위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뭐 신축, 재건축 이거에 따라서도 지금 분위기가 다르고요. 자, 고가냐 중저가냐 여기에 따라서 또 분위기가 다릅니다. 자, 일단 강남 재건축 그렇죠.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쪽이 되겠고요. 자, 그렇지만 여전히 신축 여전히 뭐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나 지금 비강남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계속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하락세다라고 이제 보기는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더더구나 지금 뭐 새 아파트 계속 얘기를 하는데요. 자, 분양가 대비해서 지금 매매가 그러니까 입주한 지 1년 이내에 된 아파트들을 봤더니 지금 분양가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무려 3억 7천만 원 정도나 올랐더라. 더더구나 지금 한 1월 달에서 6월 달까지 올 상반기 중에 나오는 한 11개 단지가 있는데요. 지금 입주권 같은 경우에도 이미 지금 뭐 한 4억 정도가 올라가는 평균이 그렇습니다. 자, 한 10억짜리라면 이 45.32%가 올라갔으니까 14억 5천 그러니까 1년 이내에 아니면 분양하고 나서 지금 입주권 상태에서 이만큼 지금 올라갔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야, 역시 새 아파트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역별로도 이러니까 지금 많은 혼란이 있는데 지금 뭐 제가 쭉 적어놓은 지역들이 지금도 여전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바로 그런 곳들이 되겠는데요. 자, 일단은 뭐 구로라든지 노원이라든지 금천, 도봉. 자,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 우리가 보통 이제 금광구다. 그렇죠. 금천이나 이제 구로, 관악 뭐 이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강북 쪽에서 노도강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원이라든지 강북이라든지 도봉. 이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저가 쪽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자, 지금 강동 같은 경우 지금 뭐 새 아파트 입주 물량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아파트가 많은 강동 같은 경우는 계속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겠고요. 더더구나 지금 뭐 서대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부가인타운 쪽에 지금 새 아파트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공급되는 것들도 있고 마포도 마찬가지죠. 아현뉴타운 쪽에 새 아파트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어쨌든 이렇게 새 아파트 공급이 많은 강동이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마포 당연히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재건축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자, 강남권 쪽에 지금 재건축 쪽은 하락세로 조정을 지금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지금 목동, 양천 같은 목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또 재건축 이슈 때문에 거꾸로 지금 또 강세를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남 쪽이냐 아니면 또 목동 쪽이냐. 자, 지금 당장 이슈가 있느냐 없느냐 뭐 여기에 따라서도 많은 지금 변화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건 이거죠. 자, 이런 부동산 혼조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투자 환경에 따라서 좀 갈피를 바로 잡고 투자를 할 거냐 지금 이 얘기가 되겠는데 자, 일단 다주택자들 제가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해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냉정하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제가 이제 보통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개인적인 상담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자, 이런 대책 나왔을 때 특히나 지금 뭐 6.19 대책, 8.2 대책, 9.13 대책 이때 큰 고민 안 하고 버리셨던 분들 오히려 파셨던 분들이 더 많은 후회를 하시는 거 많이 보거든요. 자, 어쨌든 남길 것과 버릴 것을 냉정하게 판단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견딜 수 있으면 일단 좀 견뎌라.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수입지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 늘 상향 갈아타기 전략은 늘 우수한 전략이지만 앞으로는 신중해야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12.16 대책 이후에 지금 구입하는 거는 1년 이내에 내가 그 새로 이제 산 것에 대해서 입주를 해야 되고 내가 또 가지고 있는 거는 1년 이내에 팔아야 됩니다. 자, 1년이란 시간밖에 없다 보니까 특히나 대출 규제도 있잖아요. 이 부분들에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자, 무주택자들 네, 다시 못 올 기회가 또 오고 있습니다. 제가 무조건 직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요. 자, 무슨 얘기냐면 올 한해도 로또 분양 네.
서울 안에 일반 분양 물량이 무려 2만 가구가 쏟아집니다. 5년 안에 지금 가장 최고 물량이에요. 특히나 둔촌 주공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12,000세대 중에서 지금 4,800가구인데 지금 여기가 평형대가 좋습니다. 전용 면적 29제곱미터부터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까지 소형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요. 더더구나 이제 4,800가구다 보니까 한번 꼭 도전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뭐 10월쯤 되면 이제 개포 1단지 같은 경우에도 6,600세대 중에 약 한 1,200가구가 이제 나올 수 있고, 더더구나 수원이나 광명이나 과천, 특히나 지식정보타운 이쪽 공급되잖아요. 이 부분도 지금 1월에서 3월까지만 수도권에서 약 한 5만 가구 쏟아지거든요. 자, 이래서 올 한해도 로또 분양이라는 거는 늘 유효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들은 적극적으로 한번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세 가지를 제가 좀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자, 체크포인트 3개인데요. 자, 2월부터는 청약이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진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금융고액재원에서 했던 아파트2에서 하셨잖아요. 요거 바뀐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자, 또 하나는 입주 시의 시세가 시세로 15억이 넘으면 잔금 대출이 10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세 요 부분도 체크를 하셔서 잔금 대출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 요거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더더구나 3월부터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라든지 아니면 대단지로 개발되는 이런 쪽들은 1순위 자격이 2년으로 늘어납니다. 지금 1년에서. 자, 그러니까 내가 거주 기간이 좀 짧으신 분들은 요 부분까지 체크를 하셔서 청약한다면 올 한 해도 또 로또 청약 기회가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자세하게 시장 분석 도와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설 연휴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실 것 같고요. 오늘 좀 중심을 잡는 시간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뭐 무주택자, 다주택자 개별에 맞게 큰 그림 그려주셨잖아요. 저희가 이제 스케치를 해보니까 아무래도 더 자세한 전략을 좀 그림을 세세하게 칠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혼자 전략을 짜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단 말이에요. 어떻게 도움받아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이제 혼조세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렇게 복잡한 시장에서 정말 혼자 중심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분 이제 세미나 오시면 제가 뭐 1시간 반, 2시간 동안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또 끝나고 나서는 또 무료로 개인 상담까지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미나라든지 무료 상담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를 방송 끝나고 직접 세미나 통해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화면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유재성 대표의 무료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주제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이고요.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에서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02-2077-6357번으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산계 유반장 주말에도 세미나 기회가 열려 있는데요. 주제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이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입니다. 역시 장소는 강남구청역 1번 출구 유원빌딩. 또 세미나 모두 반드시 02-2077-6357번으로 서둘러서 전화 꼭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함께한 유재성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